국제무역의회 제10차 강의에서 그 무역 결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결제라고 하면은 그 무역 대금을, 무역 거래의 대금을 주고받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우리가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종류의 그런 그 결제 형태나 방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위험이 어떻고 하는 것을 위험이 어떤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결제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 무역 결제 당사자들은 그렇죠. 수출이나 수입하는 이 당사자들은 거래 과정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수출자는 대금 회수 위험을 수입자는 적합한 물품의 수령과 납기 준수 과정의 위험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 언제 대금을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역 거래자, 셀러와 바이어,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그 위험의 정도가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여기 하나로 지금 그려 본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대금 결제의 방식이나 시기를 보면은 첫째, 사후 송금 방식.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받은 뒤에 받는 시점이나 받은 뒤에 돈을 송금해 주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신 결제 방식은 뭐죠? 추신 결제 방식은 수표를 이제 내가 물건을 선적하고 나서 내가 화환음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 은행에서 다른 상대방 수입자 은행한테 보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회수해오는 그걸 추신 방식이라고 하죠. 신용장 방식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 신용장을 개설하면 신용장에 대해서 일치하는 그 물품을 선적하고 그 서류를 그 신용장 그 통지 은행에다가 제시하면 우리 은행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은행의 외환계에다 갖다 주면 그 외환계에서 그걸 검토하고 그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주는 거. 이게 신용장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송금 방식은 미리 사전에 송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문 거래 방식, 캐시 위드 오더란 건 뭐죠? 주문하면서 그냥 돈을 지불하는 거죠.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먼저 이렇게 동시에 그대로 돈을 지급하잖아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돈을 미리 아예 성불로 그냥 페이먼트 하는 거, 미리 돈을 보내는 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즘같이 반도체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그냥 돈을 먼저 보내요. 주문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문이 되지 않는데 그냥 돈을 먼저 보내가지고 일단 그 돈에서 그냥 그러니까 보내면서 보낸 만큼 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완전 선불식이 될 수도 있다는. 자, 그러면 사후에 돈을 송금하는 그런 방식과 사전에 송금하는 방식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후에 돈을 받는 경우 같으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때요? 가장 위험도가 높죠. 나중에 물건을 보냈는데 이러지러한 사정을 들면서 그걸 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사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참 난감하죠. 그 반면에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꾸로죠. 이제 사후 송금할 때가 가장 낫고 물건을 보고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주는 거고. 그런데 그 대신에 사전에 송금할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런 무역 대금 결제 형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제 방식 유형은 하면 뭐죠? 현금 방식, 현금으로 준다 이거죠. 현금으로. 먼저 주든 나중에 주든 어쨌든 그걸 이제 CWO, COD, CAD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수표 송금 수표를 발행해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해요. 영국 사람들이나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자기 개인 수표를 발행해서 편지로 보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받은 사람이 자기 은행에다 그걸 입금시켜요.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발행된 그 수표 발행된 그 은행에다가 이런 수표가 지금 들어왔으니 돈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돈을 보내주죠. 그게 이제 추심입니다. 추심, 네, 추심이라고 그러죠. 어음 방식, 어음을 내가 끊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약속어음은 뭐예요? 약속어음은 내가 얼마를 돈을 주겠다는 그걸 어음을 해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하는 어음인데 이 환어음은 뭡니까? 물건을 이제 선적하고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받기 위해서 환어음을 내가 끊어요. 내가 끊어서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면은 은행은 그걸 보고 돈을 내주고 그 한 어음과 함께 선적 서류를 상대방 수입자 은행에 보내가지고 이런 게 왔으니 돈 달라. 뭐냐, 어디에 써져 있나, 환어음에 써져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결제는 뭐예요? 돈을 송금해 주는 거예요. 전신환으로, 우편환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기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더 훨씬 더 핫한 이슈가 바로 전자화폐죠. 신용카드라든지 페이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무역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물 상환도란 건 뭐냐? 캐시 온 딜리버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돈을 그 자리에서 주는 거 이런 거죠. 자, 이게 보겠습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있는데 내가 물건을 보냈어요. 어디다가 내 그 수출자의 에이전트 뭐 우리 회사의 그 현지 판매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법인에서 물건을 그 자리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물건 1톤을 주세요. 그러면 현금 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물건이 여기 와 있죠. 지금 여기 물품이 여기 와 있고 거기서 뭐 에이전트나 현지 법인에서 직접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는 그걸 이제 현물 상환도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스탁 세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먼저 하고 거기 창고에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팔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상거래에서도 이런 방식이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동남아 같은 데는 사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은행 계좌가 없거나 그런 경우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은행 계좌가 없으면 당연히 신용카드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그럼 전자상거래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건 아니죠. 여기 물건을 이런 비슷하게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이게 주문만 하면은 그때 물건을 가지고 뭐 오토바이나 이런 거 차를 타고 가지고 가서 여기 주문하신 물건 왔습니다. 돈 주세요. 뭐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뭐 같은 방식입니다. 또 똑같은 그런 캐시온 딜리버리 방식이고 여러분들 저런 거 가끔 할 거예요. 지금 착불이라고 그러죠. 착불. 그러니까 택배비를 안 내고 그냥 물건만 보내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뭐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돈 주세요. 그래요. 택배비 4,000원, 뭐 2,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집에 없으면은 나한테 문자 보내죠. 택배비 4,000원 붙여주세요. 그러면 통장 알려주세요. 그럼 통장 우리가 4,000원을 보내주죠. 뭐 현물 상환도 비슷한 그런 겁니다. 선지급 방식 이건 뭐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물건 오다하는 순간에 이제 돈을 보내는 거. 현물로 그렇게 카드로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주문하자마자 돈을 이렇게 송금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서류 상환도, 이건 뭡니까? 캐시 어게인스트 도큐먼트입니다. 서류를 보고 돈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이건 뭐죠? 서류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셀러가. 그런 것이 이제, 서류 상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수출국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입국에 보냈을 때 거기서 수입상이 보고, 서류를 보고, 현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어디 장소는 상관없이 서류를 보고 돈을 서류에 대해서 지급한다. 그것이 이제 서류 상환도가 되겠습니다. 상호 계산 방식, 이건 뭐냐면, 본지점 간에 이런 게 한 거죠.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얼마 이렇게 빼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돈을 오고 갈 때 그것이 이제 상호 계산 방식이고요. 오픈 어카운트 방식도 있어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은 뭐죠? 그건
그 A라는 수출자와 B라는 그 수입상이 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입상한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첫 번째 보낼 때는 돈을 이제 좀 외상으로 해주고 두 번째 보낼 때 첫 번째 돈을 주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수입상이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 때까지 그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물건이 팔리고 나면 다시 오다를 하면 그때 이제 수입상이 돈을 또 결제하고 이렇게 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오다할 그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제 외상을 주는 거고 그만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물품의 대금은 항상 외상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죠. 그런 경우가 실제 무역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그러다가 바이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 몇 번 잘 하다가 나중에 안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돈을 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픈 어카운트 방식도 실제 무역업계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화환어음의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어음을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표를 이제 수출자가 미국 회사의 수표를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아니면 누구 인편에 받아서 그것을 자기 통장에 넣는 거 아니면 내가 직접 물건을 선적하면서 화환어음을 발행해가지고 내 은행에다가 그것을 주면은 그걸 은행이 서류와 함께 접수해서 나한테 돈을 주고 은행은 그 어음을 상대방 수입자의 은행에 보내서 예, 이것이 왔으니 돈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추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환어음이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금한 방식은 뭐예요? 송금은 그냥 송금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환어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아예 그냥 송금을 해버리는 거니까 인보이스 보내면 바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송금 레미턴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심한 방식은 뭐냐? 이게 콜렉션이라고 해요. 콜렉션.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뭐 하거나 아니면 특히 외상으로 했을 때죠. LC SIT 일람부일 경우에도 화환어음을 발행하지만은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건 외상거래는 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에서 이제 바로 지급을 해주는 그 방식. 그래서, 화환어음에 따른, 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송금 방식이냐 추심 방식이냐 신용장 방식이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송금한 방식 한번 보세요. 화환어음을 발행하죠. 소장만으로 인보이스만 있으면 돈을 보내주는 것이 송금한 방식인데 지금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송금한 방식이 가장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토스 같이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전자화폐나 아니면 페이팔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과거에는 신용장 개설하고 돈 받으려면 중간에 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돈이 그냥 몇천 원만 있어도 돈이 송금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송금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송금 수표 방식 한번 볼까요? 수표를 내가 보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표를 보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수입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 줘요. 그러니까 은행에 자기가 발행하는 것도 은행이 발행거나 비슷하죠. 그럼 송금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를 그 수출상이 받아가지고 자기 은행에다 입금시키면 어떻게 된다? 송금한 은행에 수입상을 거래한 은행에서 지금 수표 왔다. 돈 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송금 수표 방식입니다. 우편한 전신한 방식. 여러분들 우편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우체국에 가서 돈을 보낼 때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런 우편환을 사서 그걸 보내면은 그 자체가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그걸 우체국에서 그 돈을 내주거나 아니면 자기 은행에다 그 우편한 이제 증서를 넣으면은 그 돈이 자기 은행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뭐 우편한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전신화는 많이 써요. 국제간에 할 때 TT라고 가장 많이, 이게 이제 송금 방식이죠.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해가지고 전신으로,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런 거였죠. 텔렉스로 두두두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전신으로 보낸다 이거죠. 뭐 그러면은 텔렉스로 보내면은 그 돈이 그걸 확인해서 돈을 보내주는 이게 이제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인데, 지금은 뭐 이게 뭐 텔렉스 쳐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 상에서 그 시스템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죠. 그게 이제 전신 방식,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심 방식 대금 결제 이미 다 설명했어요. 대금 수출상이 물건을 싣고 나서 추심을 의뢰한다 이거죠. 어떻게 화환어음을 끌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은행이 추심 의뢰서 화환어음을 추심은행에다 보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수입상한테 은행에서 여기 지금 화환어음 왔으니까 돈 내세요. 그러고 물건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선적서류 찾아가세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추심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같이 볼까요? 송금함과 반대로 채권자가 자금을 청구하는 역환 방식이다. 그거죠. 네. 원래 이제 뭐예요? 어음도 돈을 지급할 사람이 자기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돈을 받을 사람이 이제 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역환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급지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수표나 어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서 지급에 대해서 직접 또는 거래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받는 방법이다. DP 방법. 아까 얘기했죠.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는 외상 거래인 경우에는 일람불 환음을 발행하고 지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 그리고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인 경우, DA 거래인 경우에는 기한부 환음을 발행하고 지급인이 인수하면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 이게 DA, DP양 이게 외상 거래입니다. 외상 거래. 네, 서류하고 이렇게 서류를 보고 돈을 그때 이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대금 결제 조건이죠. 네. 자, 여기까지 무역거래 대금 결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